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정세민진의 이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커널 베이스드 러닝에 대한 소개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커널 베이스드 러닝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로 알아야 될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쉐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라 함은 이 공간상의 점들을 어떤 함수에 의해서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점 집합들이 쉐터된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2차원에서 점 3개일 때의 예시 그림인데요. 이제 선형 분류기는 일반적으로 n차원 공간에서 n 플러스 1개의 점들을 쉐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가 이제 2차원이기 때문에 3개의 점일 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모두 완벽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원에서 점의 개수가 지금 4개로 늘어났을 경우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이제 XOR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점과 갈색 점을 분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n차원 공간에서 n 플러스 1개의 점들까지 쉐터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VC 디멘전인데요. 이 VC 디멘전은 어떤 함수의 캐패시티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어떤 함수에 의해 최대로 셔터될 수 있는 점의 수라고 정의가 됩니다. 이제 아래 그림은 2차원 공간에서 이제 왼쪽은 선형 분류기에 의해 3개의 점이 셔터된다. 그리고 오른쪽은 원형 분류기에 의해서 똑같이 3개의 점이 셔터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최대로 셔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VC 디멘전이 3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VC 디멘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VC 디멘전이 높을수록 이제 모델 캐패시티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조적 위험 최소화 접근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식인 이 REMF, F 이게 이제 경험적 위험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일반적인 로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뭐 인공신경과 의사결정 나무, 회귀분석 같은 모델들은 이러한 로스, 즉 경험적 위험만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구조적 위험 최소화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험적 위험 텀 외에 모델 캐패시티 텀을 추가로 이제 적용을 합니다. 해서 딥러닝 같은 경우에 가중치에 뭐 에런, 엘프놈 같은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은 이제 모델의 구조적 복잡도를 낮추기 위한 일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캐패시티 텀 같은 에 대해서는 뒤에 SVM 설명한 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조적 위험 최소화 접근법은 이게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이제 컴플렉시티와 에러 두 가지의 X초, Y초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학습 데이터 로스는 이제 수렴을 하더라도 모델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수렴을 하더라도 테스트 로스는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오히려 발산하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없는 이제 없는 경우로 설명이 됩니다. 즉 이제 모델의 성능과 모델의 콤플렉시티는 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고 이것을 좀 적절히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문제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이 좀 최적의 모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SVM 파트 1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는 다양한 이제 판별식이 존재를 합니다. 아래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니어리스트 네이버, 디시전 트리, 리니어 펑션, 넌리니어 펑션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는데요. 이제 이번 발표에서 설명드릴 SVM은 일반적으로 리니어 펑션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Y 쌍으로 이루어진 S라는 데이터셋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작은 로스를 만족시키는 이 선형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클래시파이어 H를 찾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 플레인에 기반을 하고 고차원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선형 분리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SVM이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할 때 이렇게 두 가지 클래스를 이제 나누는 이 선을 여기서는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 하이퍼플레인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위에 즉 갈색 점들에 대해서는 플러스 1, 그리고 반대로 그 아래 파란색 점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로 분류를 하게 되고 식은 아래의 식과 같습니다. 이때 이 사인 함수의 역할은 이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클래스를 할당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지금 두 가지의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각각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분류기가 더 좋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 SVM에서는 이 하이퍼플레인과 이제 각 클래스에서 하이퍼플레인과 가장 가까운 점들의 이제 점들과 하이퍼플레인과의 수직 거리를 이제 마진의 크기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마진을 최대화하는 분류기를 찾자. 즉 여기 보이시는 왼쪽과 오른쪽 그림 중에는 오른쪽이 마진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 분류기가 더 좋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위에는 WX 플러스 B는 플러스 1, 아래는 W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로 점선으로 이렇게 두 가지 마진이 정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둘 다 일반적으로 이제 WX 플러스 B가 플러스 1일 때는 Y가 플러스 1이고 반대로 W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음수일 때는 Y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아래 오른쪽 식과 같이 이 절대값은 항상 1을 만족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직관적인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이제 가운데 이제 녹색 플레인을 이제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하고 이제 위에 아래 파란색 플레인을 이제 마진의 영역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 트랜스포스 X 플러스 B는 B의 절대값은 이제 마진 공간에서는 항상 1을 만족하게 되고 이 마진의 크기 식은 W 제곱분의 1로 정의가 됩니다. 이 식이 어떻게 정의가 되었느냐 하면 이제 x1이 위에 있는 마진 영역의 공간상의 점이라고 하고 x0는 하이퍼플레인 공간상의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wx 플러스 b는 0일 때가 하이퍼플레인이고 wx 플러스 b는 1일 때가 이제 위에 마진에 있는 점들에 해당하는 식인데요. 앞서 식을 보면 이제 증명하는 식을 보면은 x0는 하이퍼플레인에 있기 때문에 w 트랜스포스 x0 플러스 b는 0을 만족하고 x1은 현재 가정이 x0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거리이기 때문에 x0 플러스 bw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p는 마진의 크기를 p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이제 x1에 해당하는 식에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하게 되고요. 현재 이제 W 트랜스포스 X 제로 플러스 B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퍼플레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0이 되고 따라서 PW 트랜스포스 W는 1을 만족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를 통해서 이제 마진의 크기 P가 다음과 같이 증명이 되게 됩니다. 이때 마진을 최대화하는 이제 구조적 위험을 최소화한다라는 것과 이제 직결되게 되는데요. 이때 식에서 H는 VC 디멘전 그리고 델타는 마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R은 이제 전체 데이터를 커버하는 초구의 번지름, 그리고 D는 입력 데이터의 차원수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VC 디멘전은 다음과 같이 이제 마진에 의해서 바운드가 되는데요. 이 괄호에서 이 델타 제곱분의 R 제곱은 이제 마진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이 괄호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데이터 차원수보다도 작아지게 되면은 이제 VC 디멘전은 이 마진의 크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VC 디멘전은 마진을 충분히 키웠을 때 이렇게 D 플러스 1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던 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마진을 최대화한다고 하면 VC 디멘전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따라서 아래 식 오른쪽 텀에 이 캐패시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H가 VC 디멘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H가 여기 밖에도 있고 로그 안에도 있지만 이 로그 밖의 경우에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이 VC 디멘전이 작아지면 캐패시티가 작아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캐패시티가 최소화된다는 것은 이제 구조적 위험이 최소화된다. 모델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SVM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에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형으로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이제 하드 마진인지 소프트 마진인지에 대한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하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마진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즉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케이스고 반대로 소프트 마진은 이제 예외를 허용하는 케이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소프트 마진 같은 경우에는 예외인 경우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선형으로 분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커널 트릭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실에서는 대부분 케이스 3 소프트 마진이고 선형 분리가 되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SVM 파트 1에서는 이제 베이직 폼, 하드 마진의 선형 분리가 되는 케이스 1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 1은 선형으로 분리가 되고 하드 마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진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마진은 W 제곱분의 1이었고 따라서 이제 2분의 1 W 제곱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이 목적 함수가 되겠고요. 이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도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위에 갈색 포인트들은 y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y가 플러스 1이고 w 트랜스포스 x 플러스 b는 1 이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고 반대로 아래의 파란색 점들 즉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도 어차피 음수곱해지면 다음과 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위의 제약 조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 모두 성립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SVM 같은 경우는 이제 라그랑지안 프로블럼을 정의를 해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프라이멀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목적식에 이제 제약식을 빼주게 되는데 제약식 조건에 이 라그라지안 함수 여기서는 A가 되는데요. 이 라그라지안 함수를 곱해서 빼줌으로써 이러한 목적식을 전체 목적식을 최소화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KKT 컨디션이라 하면 여기서 미지수가 W와 B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멀 프로블럼 목적식을 각각 미지수 W, B로 편미분했을 때 0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를 편미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W에 대한 식이 정의가 되고 그리고 하나의 추가 제약 조건 식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W에 대한 식을 위에 프라이멀 프로블럼 식에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뒤에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에 두 식이 앞서서 정의가 되었었고 이에 W를 대입을 해줌으로써 듀얼 프로블럼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해서 각각 대입을 해줘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전개가 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맨 첫 번째와 두 번째 텀은 같은 표시를 하고 있는 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로 정의가 되고 그리고 이 AI, 시그마 AI, YI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듀얼 프로블럼 목적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이는 이제 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람다 A제곱 플러스 A라고 좀 간소화시켜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은 이제 최적화를 갖는 2차식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에 듀얼의 적함수는 A에 대한 콘벡스 펑션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프라이멀 프로블럼을 미니마이제이션하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반대로 듀얼 프로블럼을 맥시마이제이션하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앞서서 여기 이제 A, Y, X 값이 W였었는데 W였기 때문에 WX 플러스 B로 즉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정의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인 함수의 역할은 클래스를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로 할당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KKT 컨디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데 해당 식은 제약식으로서 라그라지안 함수가 붙었을 때 제약식은 0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곱해지는 텀, 라그라지안 승수와 제약 조건 둘 다 0인 경우에는 최적의 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만 0을 만족해야 되고 먼저 라그라지안 승수인 AI가 0을 만족할 때를 살펴보면 당연히 제약 조건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반대로 AI가 0일 경우에는 또 반대로 이 제약 조건식이 0이어야 되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마진 공간상 WX 플러스 B가 1 혹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이 마진 공간상의 점을 이번 케이스 그림에서는 빨간색 포인트로 칠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현재는 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예외들을 고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모두 이 마진의 영역 밖에 있는 검은색 포인트들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커널 베이스드 러닝에 대한 소개와 이제 SVM 파트 1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 벡터 머신 파트 2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심세진입니다. 리니어 앤 소프트 마진 그리고 논 리니어 앤 소프트 마진에 대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니어 그리고 소프트 마진의 경우 이제 이전에 봤던 하드 마진의 경우에는 이 노란색과 같은 객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마진을 넘어가는 객체를 허용하지 않는 하드 마진과 다르게 소프트 마진은 기존의 마진을 넘어가는 객체들을 허용합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드 마진의 경우 그림과 같은 객체들이 존재할 때 어떠한 분류 경계면을 그어도 하드 마진의 크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는 마진을 넘어가는 객체를 허용해주는 소프트 마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리니어 그리고 소프트 마진의 제약식은 이렇게 그림과 같은데요. 아니, 이 식과 같은데요. 여기서 이 최적화식을 보면 이 좌변에 해당하는 것은 마진 최대화, 그리고 이것은 페널티를 주는 것인데요. 그림에서 봤을 때 이 크 사이만큼을 예외를 허용하는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진을 벗어나는 객체에게만 이러한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널티는 예외를 허용하되 되도록 마진을 넘어가는 케이스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C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마진 최대화와 예외를 허용하는 중간에 트레이드 오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식을 봤을 때 주어지는 값은 x, y라고 볼 수 있고 파라미터, 즉 학습되는 변수는 w, b, 크사이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c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설명됐던 것 같이 라그랑지안 프라블럼으로 봤을 때 여기서 기존의 어떤 크사이 그리고 크사이가 여기서도 생겼고 또 여기서도 생겼고 또 여기 오른쪽에도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텀도 추가가 되었고 이것이 이제 KKT 컨디션으로 편미분하여 풀었을 때 이렇게 전개가 가능한데 이것을 결국 그 듀얼 문제로 대입하여 듀얼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래의 식이 매우 중요한 것을 일단 인지하시고 다음의 식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듀얼 문제로 이것을 풀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존의 하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벡터가 0 이상, 알파가 0 이상인 모든 벡터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했다면 이번에 소프트 마진의 경우에는 크사이가 도입됨에 따라서 알파가 C로 바운드가 돼서 제약 조건이 추가되었음을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조건에 따라서 KTAT 조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이렇게 조건이 생겼는데요. 이제 제약식의 곱은 항상 0이고 동시에 둘 다 0이면 안 된다는 그런 가정을 가져가면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즉 알파가 0인 경우에는 서포트 벡터가 아닌 객체들을 말하고 그것들은 이제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객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좀 더 수식적으로 보자면 이 위의 식들에 대해서 알파가 0일 때는 결국 이 알파가 0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식들은 0이 아니게 되고 그리고 이 알파가 0이기 때문에 이 뮤는 C가 됩니다. 그래서 뮤는 C가 되게 되고 결국에 여기서 어, 그 뮤는 0이 아니기 때문에 크사인은 0이라는 조건들이 위에 의해서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아래의 조건이 되게 되고 이러한 객체들은 마진 밖에 존재하는 객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2는 마진 위에 존재하는 서포트 벡터로 이제 그림상에 봤을 때는 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이 선 바로 위에 해당하는 객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와 동일하게 이 조건들에서 이 알파가 0보다는 크고 C보다는 작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가정을 또 사용을 해서 전개를 하다 보면 뮤는 0보다 크고 크사인은 0이고 이 안에 식들은 0이라는 그런 조건이 생기게 되고 이것들을 종합하여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도출하게 되면 결국 서포트 벡터 결국 이 객체들은 1이 되고 즉 알파가 0부터 C 사이인 객체들은 1이 되고 이것은 마진 위에 존재하는 객체들이라고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3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는 이 빨간색으로 간주되는 부분인데요. 어, 이것들 또한 알파가 C일 때 여기에 대입을 해서 풀었을 때 뮤는 0이 되고 크사인은 0보다 크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대입을 했을 때 결국은 이 안의 조건들은 0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객체들은 결국 페널티를 받는 원소들이 되고 이 원소들은 마진 밖에 존재하는 서포트 벡터로 최종적으로 케이스 1, 그리고 케이스 2, 케이스 3를 봤는데 이 케이스 2와 케이스 3에 대해서만 알파가 0이 아니게 되고 이것들은 서포트 벡터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파라미터 C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하이퍼 파라미터 C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최대화하고 그리고 페널티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C가 작은 경우, 그리고 오른쪽은 C가 큰 경우인데, C가 작은 경우에는 마진을 넓게 학습해서 케이스 3인 서포트 벡터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C가 큰 경우에는 페널티를 줄이게 학습하게 돼서 마진 폭이 좁고, 케이스 3인 서포트 벡터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은 논 리니어 그리고 소프트 마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의 모델은 이제 엑스홀 문제와 같이 분류 경계면이 비선형일 경우에 정답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매핑 펑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매핑 펑션이란 원래 공간, 즉 2차원 공간에서 선형 분류가 가능한 더 고차원 공간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매핑해서 모델을 학습하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2차원 데이터를 3차원의 피처 벡터로 변형을 해서 이것을 선형 분리 가능하게 그림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목적은 마진을 최대화해서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고 또 요연성을 확보해서 고차원의 매핑을 통해 비선형 분류 경계면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때 목적 함수와 제약식을 또 보는데 이때는 앞서 설명드렸던 리니어 소프트 마진과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논 리니어 소프트 마진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결국에 바뀐 것은 그 X의 입력 데이터가 매핑 펑션으로 한번 감싸졌다는 것인데 변환된 피처 스페이스에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으로 결국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된 것은 결국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듀얼 문제로 봤을 때도 기존에 그 리니어 할 때는 이렇게 X의 값들이 내적해서 들어갔다면 논 리니어 할 때는 이렇게 매핑 펑션이 각각 씌워져서 내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런 매핑 펑션 같은 경우에는 고차원에서 두 벡터 간에 내적을 하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무척 소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 커널 함수를 쓸 수 있는데요. 커널 함수는 저차원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고차원 공간상의 내적 값을 결과물로 반환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는 아래의 식과 같은데 이제 만약에 X 데이터가 X1, X2가 있고 커널 함수를 이렇게 그 함수를 기존에 지정을 해놓는다면 X1과 X2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식이 커널 함수를 썼던 매핑 펑션을 썼던 식이 이렇게 왼쪽과 같았다면 여기서 변경되는 것은 결국 이 커널 함수를 쓴다는 그런 듀얼 식이 바뀌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함수의 장점은 한 번의 결과를 얻음에 따라서 연산의 효율성이 확보되고 커널을 쓸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모든 함수를 커널 함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이 좀 더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SVM에는 대표 이제 커널 함수들이 있는데 폴리노미얼 그리고 가우시안 시그모이드 커널 함수들이 있고 이렇게 그 각 커널마다 이미 이런 커널식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프트 벡터 리그레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이란 이제 수치형 변수를 예측하기 위한 SVM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손실함수 그리고 함수의 평평도를 합쳐서 하나의 목적 함수로 설정하여 학습을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먼저 처음에 예시로는 이제 엡실론 SV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엡실론 SVR은 노이즈에 조금 더 강건한 특징이 있는 SVR인데요. 이제 다음과 같은 선형 회귀식을 추정을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범위 내에서 오차를 허용을 해줍니다. 즉 이렇게 그림이 있을 때 이만큼 엡실론 범위만큼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의 오차를 허용을 해주고 여기보다 더 넘어가는 이런 크 사이의 오류만큼을 이제 로스로 계산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이 부분이 평평도를 최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상에 이 크사이 스타는 2번에 해당되는 식으로 볼 수 있고 여기 크사이 이 부분은 1번에 해당되는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이 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식을 볼 수 있고 C는 하이퍼 파라미터 앞에서와 동일하게 평편도와 손실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조정하고 이렇게 2번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라그랑지안 프라블럼으로 변경을 하게 되고 그 다음 KKT 컨디션을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앞에 부분과 비슷한데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알파의 값이 그 서포트 벡터, 즉 그 엡실론 튜브 내 위 또는 밖에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 그 서포트 벡터가 이 엡실론 튜브 안에 또는 밖에 존재하는 것들만 서포트 벡터로 본다는 것을 이 수식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커널 트릭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SVN과 유사하게 이 부분만 기존에는 X 값만 입력이 됐다면 커널 함수로 변경이 되어서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계산하는 방식이고 여기서도 이제 커널 함수로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VR의 종류로는 뭐 지금까지 알아본 엡실론 SVR도 있고 라플라시안, 가우시안 등등이 있는데 이제 뭐가 제일 좋다기보다는 데이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VR의 커널 함수에는 그 SVR 동일하게 사용하더라도 그림과 같이 커널 함수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요. 커널 트릭을 통해서 논리니어하게 복잡한 함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하이퍼 파라미터 C가 앞에서 잠깐 소개가 되었는데, 만약에 뭐 RBF 커널을 적용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가정을 해놓고, 이제 만약에 C가 크다면 복잡한 함수를 더 추정을 할 수 있고, C가 작으면 선형에 가까운 함수를 추정하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